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겪었던 상담 내용들,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까지 이혼을 겪는 부부들은 어떤 내용으로 많이 그렇게 싸우는지,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더라. 특징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남자. 첫 번째는 취미가 너무 많은 남자인 것 같아요. 취미가 매번 바뀌고 그 취미를 대충 하지 않아요. 취미를 인생처럼, 직장처럼 아주 진지하게 합니다.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그렇게 찍는 게 아니죠. 본격적으로 장비부터 사요. 장비 수집하고요. 그리고 출사 나가죠. 그래서 출사 나가서 사진 찍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요. 그러니까 집에는 늦게 들어와요. 주말마다 나가죠. 그러니까 취미를 제2의 또 다른 나처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취미가 집에서 하는 거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재미있는 건 항상 바깥에 있죠. 그래서 그 취미 생활이 너무 많은 남자, 그 취미가 가족과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닌 남자, 이런 남자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다혈질인 남자, 폭발하는 남자. 왜 이혼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성격 차이라고 답을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남자, 어떤 남자? 다혈질인 남자. 이런 분들하고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연애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뭔가 화끈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호탕하고, 또 넘어갈 때는 쉽게 넘어가고, 뭔가 화를 내줘야 할 때는 세게 화를 내주니까 남한테 화를 내줄 때는 좀 든든하기도 하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다혈질인 성격이 과연 나한테는 영원히 화살이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결혼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성격이 티가 납니다. 조금만 말을 했는데도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이 토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뭐 집어 던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정말 잘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자, 세 번째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죠.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남자 쪽 집안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해서 너무 집안이 가부장적이라거나, 아니면 경제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가풍이 너무 다른 경우, 집은 뭐 기독교 집안 제사도 안 지낸다, 근데 여기는 불교 집안 항상 뭐 절에도 다니고 가서 불공도 드리고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집안의 어떤 가풍이 맞지 않으면 결혼하시면은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진다, 이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결혼 전에 뭐 반대도 했지만 그때는 더 사랑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나는 다 극복을 할 수 있어,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극복이 되면은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많이들 상담을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좀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렇지만 이 남자가 이거 딱 하나만 고치면 이 남자는 나머지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혼을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호사님이 제 언니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변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아시죠? 답을 둘 다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니까 계속 누적이 돼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안 변하니까 서로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단계까지 일러서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안 변한다, 나도 변할 수 없고 상대방도 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면 사실 어떤 변화를 하기라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참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헤어지는 것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가, 아니면은 헤어지는 게 차라리 조금이라도 1%라도 더 행복한가, 그걸로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뚜렷한 어떤 외도나 폭력처럼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을 때 이런 점에 있어서 뭐 성격 차이, 뭐 취미의 차이, 집안이 조금 차이 나는 거, 이런 걸로 이혼이 바로 가능할까요? 이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서는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있어야지만 이혼할 수 있는 이 제도 하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성격 차이라는 거는 다른 성인 2명, 여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완전히 일치하기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부부 생활이다, 이렇게 법원에
판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격 차이는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성격을 맞추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성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혼 소송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성격 차이인 것 같다, 남편이 너무 싫고 혹은 배우자가 나 도저히 이 사람이랑 못 살겠고 이런 상황인데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정도로는 이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네이버에 질문도 쓰시고 뭐 다른 사이트에 뭐 질문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면 저희가 어디가 아픈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변호사를 찾으셔가지고 내가 이런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이 어려운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뭐 이혼 후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이트에서 대충 몇 가지 내용만 적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일부분을 보고 이 나머지가 원인지 삼각형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전부 다 물어보실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남자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뭐 힘들어지는 남자도 있고 힘들어지는 여자도 있고 뭐 내 인생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을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지 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직설적인 정답을 듣고 싶다 이러시면 아래 더보기란에 연락처하고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연락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